네, 외국인들이 최장기간 순매수 행진을 멈췄고 오늘은 또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매수 규모 200억 원대로 크지는 않아서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수급 포인트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제 11월에 어떤 그 수급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체감 지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었던 그 어제 시장을 하면 좋지 못했죠. 아마 미정 씨가 그랬듯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됐던 게 어떤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 부러지게 뭐 정확한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약화된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다만 또 위안을 잡는다면 억지로 위안을 잡는다면은 어제의 매도세는 또 현대 로템이라는 어떤 변수를 감안한다면은 참을만 했죠. 매도의 대부분이 현대 로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 시장이 시작됐는데 지금 그 단계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증시에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시장 같은 경우는 체감지수가 참 대단히 낮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이 늘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하셨는데 11월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장이 될지 수급 시간이니까 수급만을 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 11월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타이틀이 이제 수급과 ADR 지표로 제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 증시의 수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우선 그 거래소 시장을 좀 보시죠. 이게 거래소 차트가 되겠는데 지난 외국인 매수세가 시작된 한 7월 초부터 해서 꼼질꼼질 움직이다가 비차익 매수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양이 나왔었죠. 지금 현재는 2050포인트를 앞두고 좀 치고받고 하는 어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위쪽에 반면에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10월 들어서 이 부분 중요한데 10월 들어가니까 ADR 지표가 이렇게 감소 추세였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었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ADR 상승 종목수는 감소하더라. 가는 종목만 갔었다. 일부 대형주만 해당이 되겠죠. 삼성전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서 체감 지수는 대단히 안 좋았던 장이었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분위기 보시죠. 위쪽에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 외국인 방향성은 여전히 이쪽이 맞죠? 위쪽으로 사고 있는 추세가 맞는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기관이야 뭐 환매 있으니까 매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그 매수세가 둔화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팔진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팔진 않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다만 그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대형주가 가기가 힘들겠죠. 뭐 당연한 현상이 되겠죠. 반면에 왼쪽에 펀드 환매를 보시죠. 자, 펀드 환매를 좀 보시면은 숫자를 적어놨는데 지난번에 보시면 2050포인트 도달할 쯤 보면은 환매가 또 급격하게 한 번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뭐 3천억, 2천억, 1천억, 한 2천억 전환 금액이 갑자기 나오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한 4일 정도 보시면은 환매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환매가 약화됐다는 것은 향후에 중소형주 쇼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아마 11월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의 스몰캡 팀이 상당히 좀 바빠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수급 구도 자체는 역시나 개별주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요한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 ADR 지표만 반등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개별주나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포지션을 옮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예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장이 온다 그러면은 시장 체감 지수는 10월 장보다도 훨씬 높을 수가 있죠. 지수는 못 가도 체감 지수는 높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은 10월 장보다도 아마 11월 증시가 오히려 계좌 수익을 늘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11월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 어제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 자세하게 종목별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는지 기관의 움직임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뭐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어제 매도세가 나와서 조금 또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요. 다시 외국인들 흐름 같은 경우는 강력한 흐름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뿐이죠. 하지만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된 어떤
어떤 그런 매수세는 재개되고 있더라. 요 점도 긍정적이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 역시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기관들은 기록적인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둔화는 됐지만은 조금 환매가 나오고 있더라. 오늘 매도 업종을 보니까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운수 장비, 뭐 서비스, 화학, 음식료, 운수 창고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조금 달라졌죠.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일 때는 거의 전 업종 매수였는데 매도 업종도 꽤 있습니다. 약화됐기 때문에. 반면에 매수하는 업종을 보니까 뭐 최근의 흐름입니다. 압도적인 전기전자 매수입니다. 전기전자 매수, 통신 매수 정도 잡히는데 이 부분이 아쉽죠. 전반적인 업종으로 확산된 흐름이 중요한데 아직은 외국인들 주춤하면서 전기전자 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전기전자, 운수창고, 서비스, 화학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 철강 정도만 오늘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큰 의미는 두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전기전자가 잡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렸죠. 계산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채우기 과정이 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어제의 하락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채우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비웠던 부분을 다시 채운다면은 100만 주 이상 더 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뭐 장일 성격을 떠나서 계속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고, 신한지주, 뭐 기아차, 효성 등이 있지만은 역시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기관들을 보시면은 몇 종목이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뭐 NC소프트, 한국전력이 있지만은 시장 주도권은 거의 뭐 다 이런 상태가 아닌가, 개별 종목에 약간 집중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기관들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개별주에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할 때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 11월도 역시 개별주의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예, 10월장 나름 괜찮았습니다.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했지만은 아쉬움이 컸었죠.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전체적으로 확산된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어떤 10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11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만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12월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연말이니까 대형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그 틈 사이에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 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수급 대결 구도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탄력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수가 달리기 위해서는 어느 세력 하나가 쥐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힘이 없죠. 그래서 지수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대형주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대형주를 다 버려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실제 괜찮은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급락이 나올 때 잡아두는 게 맞거든요. 다음 장을 위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 개별주, 뭐 중소형주를 가져가시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역시 개별주 장세에 대한 대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DR 지표 같은 경우가 종목이 확산되는 기미가 보인다. 지금 100도 안 되거든요. 상승 종목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100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된 신호가 들어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는 개별주, 중소형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 주셔야 되고,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늘 강조드렸지만은 절대로 실적 부진주 같은 경우 수급 잠깐 들어와서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종목은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된다. 실적만 좀 참고를 하시고 개별주 장세에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개별주, 중소형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오늘은 또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투자 성향별로 이것이 달라지겠지만 뭐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주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느 정도씩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만약에 비중 자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형주는 뼈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30 정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말씀드리면은 약간 선수들 기준하고 일반 시청자 여러분 기준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는 좀 일반 시청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30% 정도는 뼈대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거기다 개별주와 중소형주를 나머지를 채우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현금은 조금 있어야 되겠죠. 현금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를 한 30 정도 맞추시고 나머지는 개별주와 중소형주 쪽으로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는 일반 시청자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